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선생님께서 연수하시는 수업을 같이 좀 들어봤어요. 다 듣진 못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한 에듀테크 도구도 설명해 주시고, 수업 사례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아,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보니까 아까 선생님들 출석 체크하는 화면을 보니까요. 1학년 학생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4학년 분도 계시고 뭐 대학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이제 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내가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도 되겠네. 제가 지금 교직 한 24년, 25년쯤 되는데요. 24년, 25년 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희망을 드리고자 너무 갖지 마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성여자고등학교라는 곳에 근무하는데요. 서울에 있고요. 한성대학 성균관 대학교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성균관 대학교 옆에 한성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한성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인데,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현재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현수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질문을 촉진하는 AI 기반 코스웨어. 이 코스웨어의 정확한 명칭은 클라썸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웨어를 만드신 대표께서 클래스와 포럼을 합성해서 클라썸이라는 용어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클라썸을 만드신 분의 그 CEO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카이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만나뵌 지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걸 처음 만드실 때 본인이 이제 과대표 선거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어떤 걸 세웠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시험 때 특히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데 교수님이나 조교님에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지금의 단톡방 같은 거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질문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서 과대표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단체 대화방을 연 다음에 뭐 이제 학과별로 전공별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공부할 때 서로 질문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카이스트의 한 이제 전산학과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전산학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쟤네들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카이스트에 뭐가 있는데 어떻대?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이제 학습을 위한 단체 대화방이 생겼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구나. 이거를 잘 내가 준비하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제가 아는 것 같아요. 3학년인가에 중단하고 이 AI 기반 코스웨어인 클라썸을 정식으로 창업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AI 기반 코스웨어 클라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 기반의 또래학습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코스웨어이고요. 일단 선생님들 그 잠시 어, 두 장이 넘어갔네요. 제가 채팅창에 그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 링크가 이제 클릭하시면은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을 듣게 된 취지 같은 거죠. 내가 왜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뭐 그런 생각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수업 상황에서 내가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싶은지, 뭐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작할 때 어, 학생들에게 도입 부분에 사용하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 한번 사용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내가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도대체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뭐 그냥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인지, 아이들과의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을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럼 답을 작성하시는 동안 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냥 기다리면 이게 무슨 방송사고일 거라, 방송사고 같은, 그렇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응답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서 현재 진행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요, 음, 이거 같은데요. 답변 내용을 이제 먼저 쓰신 분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아직 뭐 아주 길게 쓰시지 마세요. 네, 부담 없이 편히 쓰세요. 네. 교생에서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지 못해 아쉬워서,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네. 그리고, 과목, 문법이나 문학, 아마 이제 국어 전공이신가 보네요.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업하고 싶다. 이런 취지시군요. 아, 코로나 때 원격 수업하면서 에듀테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때, 그쵸. 이런 이제 에듀테크 도구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발할 수도 있고, 흥미, 호기심을 촉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업무 효율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학생들이 대면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요즘 학생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독해나 청취할 때 활용하고 싶으시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요즘 에듀테크 모르면 왠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요. 예, 간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싶다. 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 의견을 제시한 토론 수업 관심 많으신가 보네요.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 네, 사례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실감나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네, 다양하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들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다음에 챗GPT를 활용한 수업도 관심 많으신 것 같네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요. 네, 우리 지난 1학기 때 대학교에서 에듀테크 수업을 배웠는데 재밌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좀 더 활용하고 싶으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어요. 고등학교에 있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생분들도 계신데 그냥 어차피 다 예비 교사시니까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혹시 선생님 중에 음,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잘 모르는 거 질문도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가 채팅 손 했죠. 여기다가 제가 엄지척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엄지척에 한번 체크 한번 해주겠어요? 난 적극적으로 질문도 자주 많이 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오, 있으시네요? 되게 많네. 지금 22명인데 그중에 한 거의 절반 가깝게 질문 많이 하셨네요. 훌륭하신데? 9분. 예. 거의 지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제 예상과는 다른데요? 예. 현재 이제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이해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을 관련 주제로 해서 그리고 현직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이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전 그리스인보다 고대 그리스인보다 이게 아마 5천 년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가 BC 6세기에서 4세기 걸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부흥은 아니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정도 전이니까, 5000년은 약간 오타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가? 지능적으로? 뭐 이런 이제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자기의 생각을 전개를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보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그렇게 더 똑똑해지거나 지능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달나라도 가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후속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도구의 활용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자기 개발 분야 중에서도 지식 관리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티아고 프르테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를 보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그 도구를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우리 신체는, 우리 뇌는요, 그 도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신체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그 신경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도 똑같이 뇌의 역할을 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나에게 뇌가 두 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훌륭한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세컨드 브레인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의미 있게 우리가 효과 있게 여기는 에듀테크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기기와 지식 관리를 잘 해서 우리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자기 개발 분야의 지식 관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에듀테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에듀테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구성주의 같은 아주 그런 굵직한 교육학이론은 아니지만 교육 분야에서 나오는 그 관련된 이론 중에 하나가 연결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학습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혹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실제 그 역량이나 어떤 지적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의 교육학 이론이 있더라고요. 연결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 남기를 확인하거나 그런 형태들의 질문들은 의미 없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교육학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마침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고 어,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조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 혹시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 가장 잘 주울 것 같으세요? 그 돈은요. 나는 땅에 떨어진 돈을 반드시 주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땅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게 된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내가 떨어진 돈을 다 주워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확률적으로 더 많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이제 굵은 글씨 아래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 할까요? 네. 이제 요 부분 보면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는 수업은 하수의 수업이다. 제 수업에서 한 50%는 이 수업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는데 화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 입시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도도 나가야 되고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에 쫓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애들의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막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50%는 이렇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뭐 이거보단 좀 나은 수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면 이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일 마지막은 최고수의 수업은 학생의 질문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 이제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서로 답변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게 내가 그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썸이라고 하는 AI 코스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과 답변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또래 학습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구조가 마치 카카오톡이나 뭐죠? 인스타그램? 저 옛날 사람이라서요. 네, 명칭이 좀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런 SNS를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기능이나 구조가.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AI 코스웨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코스웨어를 이제 찾게 되었죠. 그래서 와, 이걸 내가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걸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클릭을 짠 하면은 어딘가에 가입하는 그런 링크가 열리게 될 거예요. 왜 안 열리죠? 제가 클릭해도 안 열리는데? 선생님 열리시나요? 저는 왜 안 열리지? 어, 선생님들 링크로 열리세요? 왜 저는 안 됐을까요? 저는 그냥 텍스트로만 가버렸나? 아, 예, 저기 우리 연구에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링크로 가보시면 이거를요. 제가 처음 가입하시는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하죠. 클릭하면 이제 아무튼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 다음 뭐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갑시다. 화면 이동이 잘 안 돼서 저 새로 구청 한번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수업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의도 혹은 내가 사전에 연습한 것과 다르게 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늘 있는 일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중간에 잠깐 잘못 누르거나, 로그인 실패, 등록되지 않은, 회원 가입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마 위에 참여하는 버튼이 아마 검은색으로 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들어가기, 여기는 그 수업하는 클래스를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공간이라고 불러서 공간을 선택하고 아마 검은색 버튼이 주로 다음 넥스트로 들어가는 그 버튼이거든요. 한번, 예, 제가 지금 여기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반 코드. 방금 그 아, 아까 우리 연구회 선생님께서 제가 드린 링크 중에 혹시 이렇게 코드 넣으라고 나오면요. 그 링크 주소 중에 .com 슬래시 다음에 27WY 있잖아요. 그게 입장 링크거든요. 이걸 누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누르고요. 이름 써야 되나 보네요. 강, 강길동. 네, 이렇게 다음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고요. 참여자. 이제 내가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하는 건데, 제가 보내드린 링크는 참여자 권한만 가지고 있는 링크여서요. 다른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자 선택하시고, 아마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못 하실까 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좀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참여자 들어가시고 공간 들어가기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클라삼이라고 하는 이 코스가 이렇게 생겼고 메뉴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위에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질문 올리고 답변 올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역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콘텐츠를 누르면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학습과 관련된 자료가 업로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도전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도전 과제라고 해도 사진 찍어 올리기 아니면은 뭐 책 읽고 뭐 글쓰기, 질문 올리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챌린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활동 관리는 이제 내 활동을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선생님들 지금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저처럼 아무런 내용이 없을 거고 개인이 보는 대시보드 화면과 교사가 보는 대시보드 화면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다른 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탭에서 위에 있는 이 탭 중에 커뮤니티에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 한 번씩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클래스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또래 학습을 통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활동을 촉진하는 이제 코스웨어인데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또래 학습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플립 러닝, 콘텐츠 아까 탭이 있었죠? 콘텐츠 탭에다가 학습 자료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놓고 사전에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온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 러닝으로도 이제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름이 이제 도트인데요. 인공지능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퀴즈, 그 콘텐츠 안에는 그렇게 플립 러닝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나 설문지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활동 관리 보셨죠? 거기 내 활동이 이제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러닝 패스는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한 기능인데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옛날 사람이라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럴듯한 용어 만들 때 영어 알파벳이나 그 이니셜 따가지고 뭐 SSA 뭐 T 이런 거 쓰던데 저는 하다 보니까 정말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사자라고요.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은 뭐가 좋은지 이제 잔소리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질문하면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너희끼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더라.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래라고 이제 얘들한테 하는 거죠. 그 질문할 때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고 또 답변하는 친구는 그 답을 해주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자기가 생각한 걸 친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테니까 답변하는 친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한 거 아니고 내가 답변할 거 아니라고 관심 가지지 말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내 생각 중에 어떤 오류가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질문 하나에 우리는 이렇게 세 번의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하면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일문 학습, 질문 하나에 세 번의 학습 기회가 있다라고요. 좀 옛날 사람 티가 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이제 촉진을 합니다. 촉진을 하면은 이제 이 특징은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아주 독특하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익명 기능이 있어요. 익명이요. 그래서 익명을 체크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보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보이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이 실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이걸 만드신 분도 그렇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익명을 이용한 학생들의 그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질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이것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명한 사모, 뭐 다급한 달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거든요. 랜덤하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한번 질문을 올리실 텐데 질문을 올릴 때 반드시 여기 보면 이제 태그를 달게 되어 있어요. 태그는 이 선생님이 이 클래스룸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태그를 계속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 제목을 넣어놓는 거다. 주제나 단원, 예를 들어 원자의 구조라던가 뭐 화학결합, 뭐 화학결합 중에서도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뭐 분자의 구조 이런 식으로
주제나 단원의 이름을 써놓으면 학생들이 그 태그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왜냐면 태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질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올리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질문하기 버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게 하고 활성화시키면 이 게시물은 이 클라스홈이라는 플랫폼이 이해할 때 질문이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올리면 그냥 우리들의 수다가 돼요. 나쁘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고 질문이야 라고 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적인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이제 클래스에 와 계실 텐데 방법은요. 아래쪽에 글을 입력하는 채팅창이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제목은 선택이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시고 태그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질문 있어요 하나 넣어놨거든요. 질문 있어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서 질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뭐 익명은 선택적입니다. 나는 실명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저 한번 익명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익명 체크하고 어,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익명 여부하고요. 태그가 입력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질문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 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십시오. 사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익명으로 하시면 나가기 네, 질문 한번 올려보셨어요? 네, 어제 초복이었습니다. 제가요, 여기다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어제 초복이었어요. 저는 삼계탕도 먹었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거죠. 내일 점심 뭐 먹을까요? 내일 제육볶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교직 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네, 저요? 아, 저 요즘 힘들어요. 이 부드러운 물개 선생님. 네, 요즘 힘듭니다. 그, 제가요, 최근에 우리 반에 이제 같은 반 친구끼리 학폭이 일어났어요. 학폭이 일어났는데, 지금 가해자 쪽으로 지목된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이제 이틀째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끊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 음,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방학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1학기 마지막 날이니까 전화를 또 한 번 해봤어요. 혹시 이 녀석 받나 안 받나. 근데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 어디야 녀석아 막 그랬더니 김천에 있대요. 그래서 야 너 돈이 어딨어 거기 김천까지 갔어. 너 거기 뭐해서 뭐해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김밥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너 김천 가서 김밥을 왜 먹어 했더니 그 김천이 김밥 천국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출하고 어디 김천 지방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 그냥 김밥 천국에 있다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이런 힘들어요. 네, 요즘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저랑 아이들이랑 그 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옛날에는 그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요.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잘 하시는 선생님과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니까 학생들이 입시 준비하잖아요. 이제 한 명이 이제 데이터 분석인 데이터 저기 사이언티스트나 컴퓨터 공학 이런 거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블록 코딩 같은 거 해보고 텍스트 코딩, 파이썬 같은 거 좀 해봤나 봐요. 그리고 대학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특강 듣고 체험도 해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뭐 MBTI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설문지를 받아서 그거 분석해서 뭔가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앱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뭐 그런 걸 했다 왔는데 아무도 그 학생을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김혜민 선생님이 김천 처음이세요? 네, 아우, 네, 다행이에요. 저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아무도 지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이 아마 사회랑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저한테 찾아왔고, 마침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기특하게도 제가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지고 더 멋진 걸 만들어 왔더라고요. 되게 다행스러운 거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선생님께서 지도할 수 없는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너 발표자료 가져와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뭐냐면 파워포인트 파일, MS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USB에서 담아서 제출하거나 뭐 그럴 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파일 내는 애들이 오히려 없어요. 대부분 구글 슬라이드로 링크를 제출하거나 뭐 캔버로 내거나 미리 캔버스 내거나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를 받지를 못해요. 예. 제가 사립고등학교여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립은 이제 학교 옮기는 전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학교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 학교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교류나 새로운 그 기술 경영에 대해서 어, 기술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도 되게 많아요.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잖아요. 과학 선생님 중에 한 2년 전까지 막내였어요. 네, 막내였습니다. 2년 전에 그 과학선 3분을 채용해가지고 드디어 막내가 들어오고 그 전까지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고등학교에서의 그 에듀테크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디게 수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선생님들과 활용하면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늘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받아줬는데 이제 본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난 항상 링크를 내면 선생님이 다 받아줬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를 뭐 PDF 파일로 가지고 오라네 파워포인트 파일로 가지고 오라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학생들 되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혼란이 이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였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김효민 선생님이 올리신 글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질문이면은 요렇게 이제 미해결 질문이 붙거든요. 여기 미해결 질문이 없죠. 네, 질문 체크를 안 하신 거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분은 선생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죠. 이건 네, 아주 집중력이 좀 떨어진 학생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부드러운 개구리 학생께서는 여기 체크를 해주셨어요. 미해결 질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뭔가 블라블라 답장을 한번 해볼게요. 장단점 무엇일까요? 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답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블라, 블라, 블라.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본인이요, 이 답변을 보고 이 답변하는 사람의 창 위에 보면은 여기 답변이 올라가죠. 제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답변 올리면 답변이 이제 올라가요. 올려가면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여기 답변이 나와서 본인의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요 밑에 해결됐어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질문자 본인만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능이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저기 해결됐어요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본인이 질문하고 이 질문 해결됐어요를 안 눌러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그게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 혹시 이제 요 부드러운 개구리님께서 제 답변을 보고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했다라고 버튼을 눌렀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해결했어요 눌렀는데 새로 고침 해볼게요. 원래는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네, 밖에서 봤을 때 이제 해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답변을 볼 필요 없겠죠. 아니면은 이 질문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여기 답변이 있네.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하고 이제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 이어라는 기능을 하면은 이렇게 미해결 질문과 해결 질문을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냐면은 비슷한 질문.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비슷한 걸 찾아줘요. 그래서 누군가가 즉각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전에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답을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여기 이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하고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교사가 학습 자료를 미리 업로드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 친구가 올린 질문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교과서를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마치 챗GPT처럼요. 그리고서는 아까 이제 비슷한 이런 식으로요. 어, 출처가 나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I 도트라고요. AI 도트가 답변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해요라고 답을 해주면서 근데 내가 이 답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라고 하고 교사가 올려놓은 그 텍스트나 학습 자료를 이렇게 출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마치 요즘 나온 그 구글의 노트북 LM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클릭해 놓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질문 버튼 꼭 클릭하고 질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학생들하고 쓰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열심히 쓰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공부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성장할까를 이제 막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와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아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에 친구들이 올리면 제가 막 불이 나게 답변을 달아줬어요. 길 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도 답변 달아주고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다가도 강아지한테 앉아 기다려 해놓고서는 답변 달아주고요. 그리고 막 한겨울에도 막 눈이 내리는데 저기 맨손으로 화면 터치하면서 글자 쓰고 있으려면 그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답을 막 달아줬는데 어느 순간 뭐 현타라고 하나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라고 내가 학생들과 같이 쓰려고 도입한 건데 왜 답변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이제 멈췄어요. 잠시 멈춰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이러이런 취지로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쓴 거였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달아줘서 너희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끼리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어, 만약에 너희들의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답변이 금방 올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 어, 운영을 했는데요. 어머나, 저 닫아버렸나 봐요. 어, 닫았으면 여기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2024년에 작년에 이제 화학 수업을 하면서 썼던 그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 심란해요. 이게 뭐냐면 기말고사 정답 보고 학생들한테 정답 맞춰보라고 된 정답표예요.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왜 심란하냐면은 이거 자꾸 그림이 눌리네. 카드를 눌러야 되는데 네 여기 보세요. 23%. 시험 보고 정답을 알려줘서 정답 맞추라고 하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게시물을 본 친구가 23%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보는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에듀테크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도전을 좀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좀 예시예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받은 예시인데 이제 활기찬 표범이 질문을 하니까 깜찍한 오징어가 답변해줬죠. 그랬더니 또 추가적인 궁금한 게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받은 활기찬 표범이 감사해 완전 똑똑하시네요 하니까 오징어가 또 이제 힘입어서 파이팅 하세요 뭐 이러죠. 얘기들끼리 표범이. 근데 아마 얘네 서로 누구죠? 누군지 모르죠? 같은 반 짝꿍일 수도 있어요. 3학년 5반 4번 김주현. 네, 같은 반 짝꿍은 아니네요, 다행히. 익명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유연한 앵무새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한 거랑 좀 이상한데라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보충할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넣어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니까 너무 기특하네요라고 이제 칭찬해주고, 방금 봤죠? 이렇게 제가 클릭하면 학생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평가해가지고 생활 기록부에 작성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도 네 이렇게 서로 답변을 주고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친구 아까 이 두 번째 인공지능 기능이요.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인공 질문. 자, 화학은요, 수학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표가 되게 많아요. 화학 반응식도 있고요. 이걸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립니다. 캡처해서 올리는데 학생들이 캡처해서 올릴 때 이렇게 올려요. 질문할 때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답변을 할 때요.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추천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추천해 줘요. 인공지능이 비슷한 질문 추천이 설명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푸나. 이것만 추천해 주니까 이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어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만 나오니까 도무지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기능 못 쓰나 보다 싶어서 아이들한테도 야, 우리는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냥 해라.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지금처럼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왜 모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한지 문제와 보기의 내용을 너희의 언어로 풀어서 그 내용을 좀 질문에 올려라.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인공지능인 AI 도트가 유사한 질문도 잘 추천해주고 교과서에 있는 답변들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전처럼 그냥 뭐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뭐뭐뭐는 뭐뭐인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모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네. 막, 아까 말씀드렸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돈이 더 잘 보인다고. 아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생들하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시험 기간이 지나니까요. 좀 사용이 뜸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응? 어떻게 하면 얘네들 열심히 쓸 수 있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얘들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랬더니 애들이 대부분 괜찮대요. 좋대요. 도움이 됐대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은 안 올리냐? 공부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기 초에는 열심히 써서 질문을 하면은 답도 올라오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 답이 이제 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난 이거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오면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이 문제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질문 올리는 게 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쓴 작전은 뭐냐면 여기 얘가 질문을 올렸어요. 여기 유연한 고래가 질문을 올렸죠. 답변을 얘가 했어요. 진돗개가. 진돗개가 막 답변해줬어요. 바로바로 답변해줍니다. 이 진돗개가요. 여기 여기 9시 43분에 질문했거든요. 9시 57분에 답변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저예요, 저. 제가 학생 이름으로, 강현수라고 합니다. 학생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한테는 친구인 것처럼 그 말도 좀 어눌하게 해서 일부러. 말도 어눌하게 하고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검수를 받아, 아내한테. 이거 선생님 티나 학생 티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너무 격식 있잖아. 너무 어른스럽잖아. 이렇게 지적해주면 막 고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흥미와 촉진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가짜 학생 역할까지 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에듀테크가 그렇게 생각만큼 막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를 한 번에 일으키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특히나 고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준비한 영상이 요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오디오를 공유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오디오 공유하고 화면 공유에 오디오를요. 약으로 학생 태반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교육부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대책이 바로 이 에듀테크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융합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상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갈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 참여도와는 별 상관이 없고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활용하고 있는 시범학교. 수업 때 배운 내용이 곧바로 문제로 나오고 틀리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쌓인 학습 이력은 빅데이터로 정리돼 교사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점차 늘려간다는 구상입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일대다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잠자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에듀테크 수업은 교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고등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여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특히 수학과 사회 수업에선 효과가 더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학생들의 어떤 교과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연결된 수준으로 발전. 네, 이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 가죠, 슬라이드가?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왜 제가 이제 분석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이제 입시라는 목표가 있어요. 수업의 현재도 50%는 제가 막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막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미 선생님들에게 완벽하게 구조화되고 잘 짜여져 있는 이미 그 강의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에듀테크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 내 수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수업의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이런 참여를 촉진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수업을 바꾸지 않고 그냥 에듀테크만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도 봐요. 실제로 내 수업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학생 참여적이고 학생의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꾸어야만 이 에듀테크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 학생들도 흥미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수업은 이미 완벽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나만의 수업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걸 바꿔가지고 학생들 회원가입시키고 로그인시키고 기능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모든 고등학생,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디봇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이제 재작년에 1학년, 작년에 1학년 줬고요. 올해 신입생 또 1학년 줬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 1학년을 줘요. 그럼 이제 3개 학년이 모두가 다 이제 1인 1 디바이스를 쓰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제 1학년 담임할 때 그 애들이 처음 디바이스 받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선택한 크롬북이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할 텐데, 선생님들도 이제 그 크롬북을 들어오면은 바로 쓰시기 힘들 테니까, 크롬북이 없어도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는 그냥 일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그걸 미리 조금씩 쓰면서 적응기를 좀 가져볼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은 학년 담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는데, 한 분이 반대했어요. 아니, 애들 휴대폰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반대하면서 그런 거 지워주면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할 텐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해요. 이러니까 그냥 더 하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 1인 1기로 제공받은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은 매 시간 가서 학생들한테 회원가입 방법 알려줘야 되고요. 사용법 알려줘야 되고 로그인 방법 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다 가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엔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충전이 왜 안 돼 있냐? 선생님이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충전시키는 것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과학 선생님 한 명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쓰겠다고 꺼내고 있으니 아이들은 선생님 배터리가 없어요. 충전 안 해왔어요. 집에 있어요. 로그인이 안 돼요. 아이디 까먹었어요. 아이디 까먹은 게 말이 안 돼요. 뚜껑 열면 그 뚜껑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거든요. 예,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듀테크가 정말 수업이 잘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잘 구조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에듀테크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내 수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도구들이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교사라든지 학교의 문화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에 있어서 많은 고려의 요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이 질문 기반의 이 코스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클라스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클라썸은 선생님께서 회원 가입을 해서 학생을 초대하면요. 기본적으로 있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있는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혹은 퀴즈나 설문지 기능을 쓰거나 이 통계 기능, 이 통계 기능을 쓰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 쓰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제 사비라도 낼 생각이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교사 한 명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학생 몇 명이 이제 거기에 부속되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 인원 한 500명 정도 쓴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이게 연 단위 결제라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건 감당할 수 없어서 첫 해에는 그냥 여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저는 이게 이것만 해도 저는 행복했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아이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이제 뿌듯해가지고 이것만 썼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히 저의 이런 노력들이 잘 연결이 되었는지 어떤 연수에 갔을 때 이 플랫폼을 설명하는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제가 이것들을 되게 열심히 잘 쓰고 있다 고맙다라고 했더니 그럼 선생님 학교에 저희가 뭐 1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기능들도 다 써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생 나가실 선생님이시나 이 기능을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학생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저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에게 뭐 최소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하고 이 전체 기능을 써보실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잘난지 않아? 아무튼 그 정도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최소 한 학기 정도는 제가 그거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이 클래스만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쓰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기능적인 면까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요 교환은 나중에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드릴게요. PDF 파일 보면은 제일 뒤에 없네요. 제 이메일 주소 같이 넣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 넣은 줄 알았는데 제 이메일 주소 넣어가지고 같이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저 클래스 써보고 싶습니다라고만 해주시면 제가 회신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음, 그래서 시간이 이제 대충 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리고 그리고 20년 넘은 선생님들도 저렇게 수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저렇게 실패도 자주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내 수업이 흥미있고 음, 역동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시간이 혹시 남으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최근이 아니죠. 이번 8월 22일 날 이제 졸업을 해요. 8월 22일 날 5학기가 끝나고 교육대학원 끝나는데 전공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교육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도 하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실패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거나 제가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의 사례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면 네, 감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질문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채팅창에 네. 질문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요. 제가 채팅 내려놨더니, 네. 사립에서 금융의 말씀, 네. 계속 도전하는 이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40대가 되면서 매너리즘이라 그래야 될까? 제 수업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제 막 호기도 있고,
체력도 좋고 하니까 막 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그런 열정동도 좀 사그러들고 그리고 입시라는 그 벽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입시 때문에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그 나태함이나 나의 게으름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한 2010년쯤에 그때 막 스마트 기기가 보급될 때였거든요. 그때 뭐 유비쿼터스라든지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그때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면은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잘하고 수업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코로나 때 다들 힘들어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모든 사람들에게 어, 교육과 이런 성장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은 함께 나누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좀 나눌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2020년쯤에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지금 한 구독자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영상들을 보고서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 정말 그거 보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한다거나 어떤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코로나 때 저희가 전 미에 있는 모든 대리점의 직원분들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드는데 선생님께서 올린 콘텐츠를 보니까 그거 너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수업에도 쓰고 함께 나눔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더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그런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근데 이거는 좀 관심사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앱 만드는 앱시트 도구 뭐 그런 것들이라서 별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처럼 늘 성공하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요. 애들한테 막 화도 내고요. 나 어제도 밤새고 너랑 같이 하려고 내가 이렇게 들뜬 마음을 하는데 니들 이렇게 질문도 안 하면은 나 어떡해? 막 이렇게 좀 투정도 부려요. 뭐, 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그렇습니다. 그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추가해서요. 저기 우리 연수 진행하신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룸 활용해보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제가 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질문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뭐, 연수 교환이나 아니면은 그 네.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네, 제가 지금 직접 선생님들께서 올릴게요, 그러면은. 네,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유익한 강의 해주신 강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늦은 네,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네,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채팅창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출석 체크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일단 녹화를 저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